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아직 목마르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돌아오라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트럼프가 중국에 공을 넘겼다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가 똑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엔비디아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지금 시뻘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마소부터 좀 보면요. 마소 0.18 살짝 밀렸고요.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애플 0.41 올랐어요. 이것도 큰 의미 없죠. 자,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가 2.05% 빠졌는데요. 자, 사실 오늘 엔비디아만 좀 가장 두드러지게 빠졌죠. 그건 이따가 우리 한번 이 매크로 이슈에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지금 중국에서 또 경쟁자가 또 이 엔비디아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칩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따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보세요. 0.68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0.87 빠졌습니다. 아마존, 구글 둘 다 조금씩 빠졌습니다. 큰 의미는 없죠. 메타 0.45 살짝 올랐고요. 테슬라도 오늘 재밌습니다. 어저께 제가 분석해드렸지만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그러다가 다 복구돼 버리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올랐다가 뒤에 다시 또 오늘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공매도들이 거의 벼랑 끝에 몰리다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모습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테슬라도 0.33 플러스로 마감됐다라는 거, $300를 코앞에 두고 지금 그 언덕을 넘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오늘 그냥 쉬어가는 그런 흐름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또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요. 미국 안에서 관세에 대한 이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것도 이따가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과 협상을 빨리 해서 끝내려고 하는 듯한 흐름도 보이니까 시장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여러분 지금 주가가 어제 좀 힘차게 오를까 하다가요, 지금 주말부터 해서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좀 우려감들이 나오는 거죠. 자, 뭐냐면요, 왼쪽 사진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왼쪽 사진에 보니까 이 지금 쉘브에 소위 가판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충 보면 타겟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트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어떤 마트들은요, 한쪽 가판대가 텅 비어 있는 데가 종종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가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지역 차이가 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일부 지금 품목들은요, 아예 지금 이 가판대 안에가 이게 이제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empty shelves죠? trucking layoffs. 지금 현재 트럭킹 레이업스가 일어나는데, 자, 이제 중국에서 오는 물건들이 트럭에서 배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 텅텅 비어서 오니까 트럭 운전사들도 뭐예요? 일감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운전사를 일시적으로도 해고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거 해고하면요, 운전사들이 나중에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어찌됐건 사람을 이제 자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텅텅 비어가는 가판대와 그리고 이제 트럭킹 레이업스, 트럭 운전사들과 트럭 관련된 업무에 일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은 결국 서머 리세션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리세션이 오냐 안 오냐 이 염려가 지금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은요,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작이 있냐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건 경제를 하건요, 현실적인 부분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틀어잡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그냥 250%씩 아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날려버리면요, 제가 그거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게 현실로 나타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럼 지금 안 사지, 지금 못 사지. 왜냐? 2배 반 이상 돈을 주고 어떻게 삽니까?
원래 100원 주고 사던 걸 25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내고 사요? 그러면 돈이 남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그 미친 관세 올린 게 뭐 중국에게만 데미지를 주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게 직격탄을 맞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써야 될 물품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들이나 이 회사들이 가서 물건을 지금 안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배달 직원까지도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관세의 결과가 미국 스토어들에 이제 몇 주면요 더 많이 빌 거라고 합니다. In a few weeks. 뭐 몇 주 뒤잖아요. 진짜 많은 곳이 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우려하냐면요. COVID-like shortage for consumer라는 거예요. 자, 소비자들에게 필요로 물품들이 마치 코로나 때처럼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또 유튜브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또 공포스럽게 얘기하겠죠. 그럼 또 막 화장지 사태랄지 이런 사태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려는요, 그 염려는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는 화장지 사태 이런 게 없잖아요. 화장지가 없어질 것 같아서 화장지를 사 모은다, 쓸어 담는다, 막 그거 매점 매석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요, 미국 사람들도 화장지에 또 굉장히 목숨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장지 같은 거 또 떨어질까봐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사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뛰죠, 물가 상승 압박 있죠,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 때처럼 물품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게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는 그냥 인재죠. 트럼프가 직접 관세를 막 매기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이제 중국 제품을 써왔던 이런 사람, 그 기업들에게는요,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체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중국을 뭐 때리지 말고 중국을 봐주자가 아니고요. 중국을 이렇게 쥐어잡고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되 지금 잘못 때리다가 역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스마트하게 잘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요. 적당히 우리들에게 충격이 오면서 우리가 데미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중국을 쥐어짤 것인가.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준비가. 그 나바로랑 그 친구들 있죠. 그 나이든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지르기만 하지 섬세하게 디테일한 준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디테일함. 모든 프로페셔널의 조건은 디테일함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도 돌아서 가지고 그러고 머스크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막 관세를 때려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뭐예요? 리세션이 와버리면 걷잡을 수 없다고요. 미국도. 리세션은 막아야 돼요. 경기 침체는 미국에서는 안 온다라고 지금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까지 그런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이제 딱 인도받으면 이 정부를 더 쫙 끌어올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제 리세션 없이. 근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자꾸서 리세션이 온다? 지금 이러니까 자꾸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가 자꾸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나타나잖아요. 몇 주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중국과는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요.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좀 인도로 돌려놓고 물건 이런 것도 공급사도 다 따로 바꿔놓고 서플라이 체인도 바꿔놓고 해놔야 그 다음에 뭐 때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 조금씩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텅텅 빈 모습은요, 코로나 때 봤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같은 게 온단 말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식만 나홀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 2% 이상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화웨이에서 또 뭐가 발표가 나왔어요. 화웨이가 뉴 AI 칩을 또 개발했다. 이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의 새로운 AI 칩이 결국은 엔비디아에게 게임 오버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 이 코엘러라고 하는 모닝스타의 전략가인데, 화웨이에서 AI 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엔비디아 게임 오버지. 왜냐?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해왔는데 이러면 게임 오버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웨이가 이런 칩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공급한다? 그러면 세계에서 사실 소위 AI 칩이
괜찮으면, 성능이 괜찮으면 굳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게 또 막 얘기 흘러나오면서 막 주가가 엔비디아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이 돼서요.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응하는 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딥시크 있지 않습니까? 딥시크 나왔을 때도 하도 오두방정을 막 언론들이 떨어대니까 사실 또 막 그때 막 그 엔비디아 주식 막 폭락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뭐 머스크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뭐 그냥 쟤네들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많은 칩이 필요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 뭐 지금 뭐 여기 AI 칩을 개발했는데 이게 성능이 어떤지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검증도 해봐야 되고 또 이 화웨이의 AI 칩이 또 어느 정도까지가 굴한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나오면 뭐가 거기에 많지 않습니까? 국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뽕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냥 중화 사상 그 중국에 폭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중심이니까 뭐 그냥 뭐만 나오면 중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율주행만 보세요. 테슬라 자율주행 들어오기 전에 온갖 중국의 유튜버들이랑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죠. 뭐 테슬라가 들어와도 이제는 중국을 못 이긴다 이러면서 막 정말 화웨이의 자율주행 또 샤오펑의 자율주행 와 정말 넘사벽이다 이랬는데 테슬라 FSD가 들어오니까요 그냥 꼬리를 다 감추고 애개개 하면서 다 숨어버립니다. 다 그냥 형편없이 전락해버립니다.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하는 얘기들은요 그냥 나오면 그냥 뭐 그래 한번 지켜보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엔비디아 끝이고 이런 자극적인 얘기 써봐야 뭐 지금 지나가봐야 됩니다. 뭐 딥시크 나온다고 미국 AI가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나보면 아니까 좀 너무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 뭐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요즘 다 그냥 뭐 중국 국뽕에 찬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50%에서 70%는 걸러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중요한 소식인데, 자, 스캇 베센이, 재무장관이죠. 스캇 베센이 지금요, 이 무역 긴장, 즉,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요, 중요한 걸 또 언급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주 뒤면 낮아질 것이다. 점점 더 둘이가 이제 그 강도가, 이 소위 관세의 강도 자체가 낮아질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It's up to China. 중국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제 공은 중국에게 넘겼어. 이 얘기입니다. To de-escalate the trade tension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관세에 대한 이 텐션 있죠. 이 긴장을 약화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중국에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뭔데? 뭔 소린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야, 니네가 시작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지금 갑자기 100% 올리고 200% 올린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스캇 베센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역에 지금 우리 중국과 이 긴장 관계는 철저히 중국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중국이 빨리 회담에 나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니네가 이 그동안 미국에게 더 많은 그런 불균형적인 그런 무역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 곳에서 signs of de-escalating mount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뭔가 이제 그 관세 전쟁의 완화의 사인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뭐 이곳에서도 나오고 트럼프도 얘기하고 이 스캇 베센도 얘기하고 중국에서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뭐 애매모호한 얘기도 계속 나와요. 트럼프도 뭔가 좀 믹스드 사인을 냈죠. 뭐 애매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투자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해결되긴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뭔가 미심쩍은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간간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스캇 베센이 중국에게 달려있어. 니네가 빨리 좀 이제 긴장 안 하는 너네 손에 달려있다 얘기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월요일 날
미국 시간 여기거든요. 지금 그 한국,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달려갔지 않습니까? 일본, 인디아까지 현재 그 미국 그 행정부와 그 무역 협상에서요 가장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뭐 한국, 일본 늘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늘 뭐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좀 서로가 대화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사실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또 동맹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미국하고 관계 뭐 껄끄럽게 안 가져가고 좀 잘 풀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는요 지금 이제 미국이 요런 위기를 지나고 나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은 다 인도로 지금 바꿀 계획이거든요. 중국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인도로 옮기려고 하니까 인도는 그런 또 혜택을 보고 싶으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더 이게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중국은요 지금 관세로 인해서 중국 상인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데미지를 받고 있거든요. 말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분석했지만 중국이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고요. 중국 공장들이 지금 생산을 멈추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방향을 틀어가지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다른 나라로 돌리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맨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랬지만 China pledged additional support for tariff hit export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관세로 충격받았던 우리 그 수출한 사람들에게 회사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 약속했다 했거든요. 뭐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조금은 버티라는 거죠. 좀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협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아무튼 뭐 스캇 베세는요 중국에게 또 어떤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니네도 협상안을 갖고 와라 이 얘기거든요. 자 아무튼 뭐 이 3주 4주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오래 끌면 앞에 봤죠 텅텅 비는 거 마켓이 텅텅 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난리 나요. 미국 코로나 때처럼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물가 올라서 또 금리 또 올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좋아집니다. 리세션이 올 수 있어요. 여름쯤 되면 경기 침체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빨리 나서야 돼요. 이렇게 태평할 때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13년 전에 있었던 그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머스크도 직접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코멘트를 달고 했는데, 자, 지금 그 2012년도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면은, 와, 정말 한참 전이죠. 자, 그때 그 일론 머스크 직접 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요. 페이팔에 대해서 뭐 처음에 공동 창업자 아니겠습니까? 페이팔 그리고 테슬라, 스페이스X까지 자 페이팔, 테슬라, 스페이스X에 대해서 그때 2012년도에 이미 이때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페이팔은 이미 이제 공동 창업하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아래쪽에 뭘 얘기했냐면요. 자 머스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When I was in college라고 합니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 There were three areas I thought would most affect the future of humanity라고 합니다. 자, 대학 때 본인이 가만히 공부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세 가지 영역이 인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세 가지 섹터가 이거는 우리 인류 미래에 큰 영향이 오겠는데 자, 그게 첫 번째가 The 인터넷입니다. 자, 인터넷이니까 지금 페이팔하고 연결되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동안은 은행에 돈 보내고 돈 뭐 하고 하는 게 지불하고 하는 게 은행의 통장을 통해서 하거나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결국 페이팔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핀테크죠. 뭐 이런 것을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게 인터넷이 인류의 문명을 바꾸겠다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sustainable energy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다. 자, 과연 이게 이제 인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때 머스크가 대학교 다닐 때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참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화석 연료 에너지가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뭐 오일 파동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근데 결국 오일 파동이라는 게 오일을 무기로 하고 있는 오일이 뭐 많이 생산되어지는 이 중동 국가들에 의해서 미국이 휘청하고 전 세계가 휘청하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하고 발달하니까 기름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막 그 중동 국가들이 그걸 무기로 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중국이 제조업을 무기로 삼아가 뒤흔들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나서 가지고 요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도 이런 이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화석 연료가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하고 바람을 활용해서, 특히 이제 태양광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태양은 끝이 없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태양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저장을 해서 이걸 갖다 쓸 것인가. 요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머스크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전기 생산이 떨어진다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 그 해결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제 영상 2부 영상인가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1부인가요?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배터리하고 솔라죠. 솔라하고 배터리. 그 태양광을 활용해서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두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서 봤던 거죠. 자동차가 이렇게 간다? 테슬라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테슬라를 통해서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 지금 차량만 다 저기 하더라도, 사실 대체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전기 세이브가 되잖아요. 화석 연료가 세이브가 되고요. 기름값 막 관련된 거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를 해보면요. 진짜 많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뭐 기름을 안 쓰니까 정말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면은 더 커지겠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배터리 산업하고 이제 태양광인데 뭐 메가팩이 들어가고 이제 또 파워월도 있고 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우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스페이스X 얘기하는 게 결국은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인데 이 지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도 우리가 여행을 하고 탐험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겠다. 그래서 스페이스X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요. 얼마나 그 대학 때나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 서적을 읽으면서 인류 미래가 어떻게 바뀌며 어떤 고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미래를 준비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스크가요, 이 아래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13 years ago 라면서 본인이 감회가 새롭겠죠. 지금 이 머스크가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막 살도 지금처럼 안 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나와서 막 열정이 패기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큰 돈을 벌고 큰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서도 많이 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인류의 필요, 인류의 니드가 뭔가, 그런 걸 보고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랄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류의 니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니드를 채워줄 것인가. 그런 고뇌.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라는 것도요. 내가 이 기업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이런 기업을 진행하고 세워서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 그게 또 인문학적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비슷한 기업들 다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고 이럴 때는요, 책을 많이 읽는 거, 이 인류에 대해서,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뭐 미래에 대해서 이 책 읽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베론즈의 또 이 대표 주자가 나와가지고요. 이 AI 관련된 이 에디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늘 베론즈에서 이런 테슬라 관련된 거, AI 관련된 거, 이 글을 쓰는 분인데, 자, 이분이 오늘 인터뷰 나와서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300 목전에 있잖아요. 자, 280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제 300을 탈환하느냐 안 하느냐 막 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coming back.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일론 coming back. 일론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머스크가 드디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He didn't fully come back. 근데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야라는 거예요. 돌아온다? 근데 완전히 오는 거 아니야? 뭔 소릴까요? 말장난도 아니고 그가 돌아온다. 근데 완전히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최근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컨퍼런스에서도 자, 1 to 2 days in Washington with more focus on Tesla인데,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콜하면은 본인이 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소위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 가가지고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면서 이제 국가 정부 일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도지에 대해서 다 셋업했고 이제 계속해서 뭐 도지 일도 또 중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만 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것도 뭐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잖아, 이 말이. 그죠?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그게 뺀다는 건데, 하루 이틀 뺀다 하지만 사실은 또 이게 정신이 막 그 신경이 써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뭐 하다 보면요. 또 뭐 에너지를 뺏기기 마련인데, you can see what impact that h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머스크가 완전 돌아온 거 아닌데, 그리고 아직도 지금 뭐 5월 중순 돼야 되잖아요. 그 지금 얼마나 이게 임팩트를 줄까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머스크가 사실 이제는 도지도 안 하고 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은요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어찌됐건 그 집중력이 분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트럼프와의 관계는 또 다른 또 장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AI 관련된 거, 또 자율주행 관련된 거, 법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또 풀어주고 있는 거고 사실이고, 머스크를 위해서.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돼서도 지금 유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계를 적절히 해야 되는데 너무 또 함몰돼서 그쪽에 가는 거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에 얘기합니다. 주가가 $300 벌써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실적이 엉망이었는데, 실적이 엉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돌아온다는 얘기에 벌써 이렇게 쫙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적이 디자스터, 즉 재앙적인 수준이었는데 근데 주가가 올라버려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오른 거거든요. 280대까지 올라온다라는 건. 그러니까 280대까지 올라오니까 또 공매도들은 이거 공매도 더 쳐야 되는가? 뭐 지금 더 내려가 아마 200 초반까지 내려갈 걸 또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된통 당하는 거죠. 푼돈 벌다가 또 갑자기 300 돌파해 가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완전 파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가 돌아오고 완전히 돌아온 건 아직도 아니고,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워싱턴에 더 머문다는데 이 정도다. 근데 만약에 머스크가 이제 그 도지도 완전 끝, 이제는 미국 정부 일은 나는 이제 손을 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오를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영향력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머스크가 좀 더 사실 이 지금 뭐 자동차 관련돼서랄지 테슬라에 더 집중한다면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 관련된 쪽에 있다 보면요 계속 그 X에도 정치 관련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계속하면, 왜냐면 자기 관심 분야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지 관련돼서 또 뭐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들 얘기하는 거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여러분 지금 뭐 재무장관도 있고 또 미국의 여러분 뭐 상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밑에 비서관들까지 하면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겁도 나고 배포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하니까 머스크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머스크가 총대를 메고 하고 있는 건데요.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멈춘다고 했을 때에 이제 끝났어. 근데 사실 어차피 트럼프도 이제 4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질질 끌어봐야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머스크는 굳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뭐 임기도 이제 얼마 4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상반기 혹은 1년 정도 같이 하고 나면요 회사에 더 집중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 되면 아마 그거 자체만으로 주가에 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특히 뭐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고 6월 달부터 달리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한 또 퍼포먼스가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중요한 소식입니다. 세미트럭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테슬라 세미트럭 관련돼서요. 테슬라가 무려 83개의 잡 리스팅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번에 뽑는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뽑는 건요 좀 뭐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어떤 걸 공개했냐면요 회사가 직접 올렸거든요. 무려 83 jobs for semi program입니다. 세미 트럭 관련돼서 막대한 일자리를 이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 지역들이 다 포함됩니다. 첫째,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엔지니어링 릴레이티드 잡이거든요. 엔지니어링 관련된 잡에 팔로알토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알토면은 뭐 실리콘밸리 아니겠습니까? 자, 엔지니어링 쪽인데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잡이겠죠. 즉 세미트럭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네바다입니다. 네바다 쪽에는요, 매뉴팩처링 릴레이티드 롤입니다. 이건 제조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바다 쪽에는 올해 하반기에 완성되잖아요, 공장이.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세미트럭에 대해서 제조하는 거, 제조 관련된 일자리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ehicle Service Related Role입니다. 세크라멘토에 이제 자동차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 요것도 현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는 또 이 캘리포니아 수도거든요. 위쪽에 네바다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뭐 거리도 멀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서비스 관련된 역할은 또 세크라멘토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총체적으로 무려 83개의 잡 리스팅을 올렸다. 와, 엄청났죠.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세미트럭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 테슬라 세미트럭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테슬라 제품 중에는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Semi is arguably Tesla most underrated product라고 그러죠. 사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제품들, 즉, 세미트럭을 22년도 하반기에 고객에게 넘겨줬죠. 자, 그래서 그때 화제가 막 됐단 말이에요. 그 펩시코가 처음으로 이제 이 물건을 받으면서 막 공개됐죠. 다만 their numbers are still very limited. 숫자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로는 이제 시야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비판했냐면 테슬라가 거짓말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죠. 왜냐?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몇 대 겨우 만들어가지고 펩시에 넘긴 거 아니냐, 막 이런 비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머스크가 그랬거든요. 배터리가 무시하게 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테슬라 세미트럭으로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방대한 양의 이 소위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배터리면은 우리가 모델 Y 잘 팔리는 모델 Y나 모델 3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지금 세미트럭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테크가들은 더 안 믿겠죠. 근데 실제로 맞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근데 이제 그 4680 배터리가 수율이 올라오니까. 근데 원래 4680 배터리가요, 수율이 빨리 올라오고 뭐 다 만들기가 쉬웠다라면요, 더 빨리 세미트럭 들어갔을 거예요. 공장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LG에서도 공급했죠.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올라왔죠. 다 올라오니까 이 4680 배터리 그 수율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넣을 수 있는 규모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그 세미트럭의 이제 그 하이 발륨 있죠. 대량으로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뭐 100대씩, 200대씩 뽑아내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공장도 뭐 완공되니까. 근데 이제 완전 대량 생산 들어간 거 있죠. 막 찍어내는 거. 그거는 26년도부터 초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early in 2026. 26년도 초에 막 찍어내니까 아주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량 생산, when you are at scale, 자,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scale, 막 대량 생산 간다, it will meaningfully contribute to Tesla revenue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테슬라의 그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세미트럭은요, 이게 그 돈이 굉장히 돼요. 그러니까 마진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부터 막 찍어대면 굉장히 이제 내년부터는 더 멋진 모습이 나타날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은 계속 좋아요, 테슬라가. 그래서 그런 걸 주목하면서 길게 또 여러분들이 2030년도까지는 최소한 2030년도까지는 계속 바이 앤 홀드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전더스티브였습니다.